여러분 반갑습니다. 유교 경영 이번에는 조직의 기세를 중시하라 경영을 실천함에 있어 가지고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맹자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맹자에 수유지혜 불려성세, 우리가 기세를 올라타고 있는 것이 성세입니다. 아주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예? 비록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기세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예? 이런 내용인데요. 살펴보면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기세를 타고 있는 상대방에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머리를 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기세에 편성해가지고 싸우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기세를 중시하는 것은 맹자만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승리를 거두려면은 기세를 타고 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싸움을 잘 싸우는 자는 이를 기세에서 찾지 사람에게서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택해 가지고 기세에 맡긴다는 겁니다. 사람을 잘 택해라. 사실 보게 되면 명리학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람을 잘 택해 가지고 자신은 보게 되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데 나름대로 기세를 갖다가 잘 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주위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모으느냐, 이것으로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종종 나오죠. 예? 이 말을 갖다가 알기 쉽게 풀어보면은 전쟁에 이 능숙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선 세에 편성하는 것을 중시하고 세에 편성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에 너무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군의 힘을 한 군데 집중시켜서 새를 탈 수 있고, 이 새를 타게 되면은 사병은 비탈길을 구르는 통나무와 바위처럼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조직 전체에 기세가 있으면은 하나의 힘을 둘로 스스로도 이렇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새가 없으면은 힘을 가지고도 절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은 경영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기업체에 가끔씩 이렇게 방문을 해보는데, 방문을 해가지고 접수 데스크에 있는 안내처에 있는 안내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안내자의 그 사원의 표정이라든지 사내 분위기를 보면은 이 회사가 지금 새를 타고 있는 기업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를 타고 있는 그런 곳에 가보게 되면 뭔가 분위기가 시원시원하고 밝은데 비해 가지고 기세가 없는 곳은 분위기가 참 보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꿀꿀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회사 밖에서 행하는 이 비즈니스도 잘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조직의 기세를 갖게 하는 것은 사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회사에
활기가 없고 어쩐지 뭔가 침울해 보이면 어떻게든 간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 뭐 우리 기업들은 뭐 대체로 교육률이 높아가지고 중견급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뭐 훌륭한 연수원을 만들어가지고 사원을 갖다 연수시키기도 하고 또 원수원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저런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연수를 받게 하고 뭐 하지만 이것이 사원의 능력 향상에 기여한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직의 세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리 사내 교육을 받고 뭐 연수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벗어나가지고 여기 기세를 맡기는 데는 사람에게 사오게 하되 돌과 나무를 굴리는 것도 같아 하면서 앞에서 무슨 이 말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기세에 편성하느니 못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손자병법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수라 하더라도 예? 용장 손자병은 용장은 지장보다 못하고 예? 용기 있는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장은 덕장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예? 지혜로운 장수를 하더라도 덕망이 있는 장수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자입니까? 손자병법에 덕장은 복장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아무리 인덕이 있고 한 그런 덕망이 있는 장수를 하더라도 운이 따르는 복이 있는 그런 장수는 못 따른다는 거예요. 복장이 최고다는 거예요. 운이 따르는 그런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운이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 손자병법이라든지 이런 데 다루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을 갖다가 만드느냐 하는 것은 그런 명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이죠. 네? 요즘 현대에도 그렇잖아요. 운 컨설턴트라고 하는 직업이 있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거기서 내가 생략을 하겠는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보자는 것이 이 조직 활성화의 방법, 어떻게 조직을 활성화시킬 것이냐는 겁니다. 사실 쳐다보게 되게 되면은 저는 대학에서 있을 때 한때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하고 제가 사실 일주일에 한 2번을 갔다가 나이가 한 50대 중반 이럴 때 하더라도 저녁에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식사를 한다게 되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고 거의 다 보게 되면 박사과정 학생들하고만 식사를 하고 자리를 같이 하고 했습니다.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논문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 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프로포즈 작성해가 연구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막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잘 돌아가요. 근데 내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뭔가 이 행동에 제약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나의 활동이 이렇게 순조롭지 않고 이러다 보게 되면 몸이 피로하니까 마음까지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 되게 되니까 우리 내 밑에 있는 이 박사과정 학생들의 조직, 문화생, 내 연구실에 있는 문화생들의 모임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침울해지게 되고, 또 애들은 또 나름대로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게 되요. 그거 보더라도 기업의 사장이 조직의 기세를 갖다가 올려주기 위해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그 몫은 사장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밝게 해야 되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보게 되면 가장이 병에 들어가지고 힘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잘 될 것이며 되겠습니까? 그 집안에 운이 오겠습니까? 악운이 오겠습니까? 행운이 오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조직 전체에 기세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 맹자나 손자는 이 문제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걸 보게 되게 아까 얘기한 한 단계 넘어섰기 때문에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사장 자신이 밝게 행동하는 일입니다. 새를 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말을 타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말이 그냥 계속 해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 고삐를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고삐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그냥 지 마음대로 따대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전체의 움직임을 고삐를 잡으면서 지켜보면서 이 흐름에 의지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를 잃었을 때 사장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사장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침울해 있다면 점점 더 새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너무
저 엄격한 엄한 표정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밝고 좋은 기분으로 이 전투에 나서가지고 직원을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면 목표를 제시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또한 사내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는 건 좋지 않다. 모두가 힘을 내가지고 조금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너무 높게 해가지고 새가 이 없는데 기세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더욱더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와 연관되지만 이기는 습관을 가지자 하는 겁니다. 말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그 말은 뭐냐, 돌아가가지고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는 겁니다. 목표와 연관되지만은 이기는 습관을 가지는 건 지난번 일도 잘 되지 않고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또 다음 또 안 될 거라고 하는 점점 침체 일로에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반대로 전번에도 잘 되었고 조금이라도 잘 되었고 이번에도 잘 된다면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 사내의 분위기도 이 업되는 부풀어 오르겠죠. 처음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이렇게 뭔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다 보게 되면 저절로 조직의 전체에 기세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하를 칭찬하는 일입니다. 개중에는 이 직원들을 꾸중을 하면은 더 분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고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장은 직원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입으로만 칭찬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또 보너스 같은 것을 보답해 주어야 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 기업은 그래야 하는데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게 되거든요. 대학은 보게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준만 하면 됐지, 어느 정도 학생 모집에만 하면 됐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보게 되게 되면 그 점에 있어 굉장히 실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냥 맡겨놓고 있는 그런 대학들, 나 진짜 그런 대학에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맡겨놓고 그냥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엄청난데도 뭐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으면서도 똑같은 그런 이 페이를 받는 대학. 앞으로 그런 대학이 경영해가지고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학도 보게 되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뭐 한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그 상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더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오고 그다음 더 우수한 강의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기껏 해봐야 뭐 1년에 뭐 돈 한 1,000만 원 정도 또 아니고 한 300만, 400만 원 그런 차이 난다 해가지고서는 근데 그 사람의 차이에 의해가지고 300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100배가 많은 것을 갖다가 200배가 많은 것을 갖다 학교에다 보여준 사람들에게 그 300도 가지고서는 뭐 되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어떻게 조직의 기세가 중시될 수 있냐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해서 뭐 생각나는 몇 가지를 열거해보았는데 어느 것이든 뭐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여기 나오는 4가지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조직에 새가 없으면 처음부터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새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이것은 사장의 몫입니다. 지금 자신의 회사가 새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지혜를 짜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새를 조성하는 그런 자세를 경영자가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좋아요와 그 다음 계속해서 좀 구독을 눌러주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